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분들한테 좀 가려놓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취업규칙은 대표님이 직원들을 취업을 시킬 때 회사 내에서 지켜야 될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이 취업규칙을 좀 보여드리고 이 규정들을 좀 이해해서 회사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취업규칙은 비치해 놓고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채용의 기회는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출산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좀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법에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과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7조에 보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가지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딱 법조항이기 때문에 챙겨 놓으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 보면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또 법률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도 이 내용을 좀 넣어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전형 및 채용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형 및 채용 서류에 보면 직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한 자는 인사 규정에 정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 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됩니다. 회사에서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에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비 서류 누락분이 있을 시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이 항에 보시면 7일 이내에 채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같이 넣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들은 지금 그 채용 서류에 7가지를 나열을 해놨는데 거기에 빨간색 2개, 나머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빨간색 2개 정도는 보통 받으시는 거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주민등록 등본, 뭐 자격증, 경력증명서, 채용 건강진단서, 회사에 필요한 기타 자격증.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채용 시의 사진, 신체 조건, 뭐 키나 몸무게, 또 결혼 및 출산 여부, 직무 능력과 관계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는 과태료나 뭐 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빼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조 근로계약입니다.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한 부를 내어줍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신고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지켜서 들어가야 되고, 뭐 기숙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 항의 내용 중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도 함께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근로계약서잖아요. 그럼 지금 요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근로계약서에도 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에 있는 2항과 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 명시 및 교부문을 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은 요 조항을 근로자에게 보여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갖다가 명시를 해주셔야 대표님들이 안전하게 직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0조, 21조, 22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논란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17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의 명시에 보면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다음에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기타 사항들을 문서화 시켜야 되고 요거를 서면을 받거나 전자문서로 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20조에 보시면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항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근로자가 이제 근로를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넣으시면 안 된다. 제21조에 보시면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서 자금을 빌려갔는데 이 자금을 빌려간 돈과 상환이 안 된다면 임금을 같이 상계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빌려간 돈하고 나올 돈하고를 같이 상계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 된다. 빌려간 돈은 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임금은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상환 받는 거는 임금과 별대로 상환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강제 저금의 금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대표님들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직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금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갖다가 저축을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나중에 이제 보존해 주려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행하시던 대표님들이 계셨었는데요. 그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임의로 저축을 하다가 그 적립된 금액을 회사가 임의대로 또 써버릴 수도 있고 회사가 또 잘못되게 되면 그 저축된 부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법조항이 좀 들어와 있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을 해야 된다. 회사 명의로 놓고 나중에 너 나갈 때 네 줄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근로자가 저축 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회사에서 직원의 임금을 일부로 해가지고 저축을 들어주는 이런 거 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의 취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피성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또 법원의 판결 또는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채용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습기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할 때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보통 임금의 한 70% 정도만 지급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을 해보고 회사랑 잘 맞는 직원이다 하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보통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도 취업 규칙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직원의 근무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둘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가 있다. 수습 기간 중 또는 종료 시에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 성적, 교육 훈련 성적, 품행 등이 불량하여 직원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좀 문구만 들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 수습 평가서라는 걸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 형태,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표를 만들어서 수습기간에서 정직원으로 넘어갈 때 평가에 의해서 우리 회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서식을 좀 갖고선 계약을 이제 종료하시는 게 좀 안전한 포맷인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제1항의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빼고가 입사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날이 회사에 이제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도 같이 근속연수나 이제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수습 기간 동안에는 70%만 좀 지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식으로 이제 100%를 받게 될 거랑 합산해가지고 나누면 그 평균 임금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습 기간의 임금은 빼버리고 정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임금을 가지고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수습 기간 중에 급여는 본 채용 시의 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정직원 급여의 한 70% 정도 이렇게 받는 게 있고요. 수습 기간은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너 합의를 봐서 6개월 하겠다, 1년 하겠다 이럴 수 있지만 수습을 갖다가 6개월, 1년씩 시키는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의 6에 보시면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습 3개월을 하고 정직원으로 2달을 했을 때 평균 임금을 하면은 수습 한 달과 정직원 2달에서 평균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정직원으로 활동한 2달 동안의 급여를 가지고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한다. 이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는 얘기는 이 임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퇴직금 재원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상여금이나 기본 임금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이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습 기간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채용 및 근로 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규칙 같은 부분도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평등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내에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회사에서 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늘 비치하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표준 취업규칙이라고 이렇게 매년
배포는 하고 있지만 그 표준 취업 규칙과 실제 회사 여건하고는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노무사님들이나 취업규칙 관련된 업데이트하는 조직에 좀 의뢰를 하셔서 이 자료는 최신 버전으로 좀 갖고 계시는 게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이런 취업규칙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회사에 맞는 취업규칙으로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는 양정호 지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